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자, 오늘 변동폭이 좀 많이 심했습니다. 막 오르락내리락 좀 심한 장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거래량을 수반해 가면서 변동폭이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면서 오늘 화제 1분부터 보고 와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화제 1분 기사에서 보면요. 국민연금 저배당 블랙리스트 기업 공개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아마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주주들의, 이런 권익을, 좀 대변하고자 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시장은 크게 무너지는 모습보다는, 조금 방어를 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좀처럼 줄고 있지를 않은데요. 코스피 외국인이 10일 연속 팔자세로 나서면서 1939선, 또 194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토대로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든든한 두 분 오셨습니다. 수익률 좋으신 두 분이죠. 심기현 멘토님하고 조민규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들은 뭐 수익률이 워낙 좋아서, 제가, 오늘 뭐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산타 랠리가 좀 나오는 거 보였는데, 뭐 산타 랠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뭐 전통적으로 산타 랠리, 그다음에 썸머 랠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그 상황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그랬던 부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큰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장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좀 바닥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왔죠. 1880포인트부터 194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60포인트 정도 올라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2000포인트, 2080포인트에서 이때 봤던 시장하고, 최근에 있어서의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시장과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산타 랠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너무 약하다, 이걸 물어보신 건지.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미 거의, 이제 크리스마스는 다가왔고, 예. 어렸을 때, 산타클로스한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습니까? 저는 그 과학상자를 기억이 나더라고요. 과학상자. 예. 심규 멘토님은 뭐 좀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억에 나는. 어렸을 때가 좀 삭막하셨군요. 자, 일단은 외국인이 팔자세를 지금 멈추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 규모, 이거 계속 될까요? 지금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처럼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은. 네, 우선은 외국인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10거래일, 사실 10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속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코리아로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12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과거 외국인 패턴과 마찬가지로 한 번 사면 계속 사고 또 한 번 팔면은
계속 파는 패턴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전환이 돼서 한 2거래 연속적으로 매수 움직임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개선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뭐 언제까지 팔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매수 전환과 관련된 가능성이 조금씩 열어둘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지금 시점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현재 시점 기관의 수익률 연초 대비해서 사실 이렇다 할 수익률이 없다라는 거, 많은 금융상품 그에 따른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에 부진 우려감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꼭 내년도에 가입량이라든가 그리고 자금 이탈과 관련된 가능성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 있어서는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현재 매수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든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말 전에 외국인이 매수 전환만 되어준다고 한다면은 큰 폭의 그런 상승 흐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뭐 산타넬리가 어느 정도는 몇 거래일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 업종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은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업종 흐름이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원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서서히 매도 움직임, 즉 매물에 대한 압박감으로 하락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전통적인 배당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였다. 특히나 통신 업종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통신 3사 대체적으로 1에서 3%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수에서 기댈 것이 없고 또 시장에서 지금 변동성이 크면서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반대로 확실하게 배당 수익률을 늘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 움직임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와 관련된 움직임, 재작년, 작년과 좀 다르게 올해는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 배당락까지의 강세 흐름이 조금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당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으니 뭐 외국인의 수급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단기적으로라도 나올 수 있는 산타 랠리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조민기 멘토님, 예. 이게 지금 장이 조금 급등이 일단 나왔어요. 조민기 멘토님 말씀처럼 1900선 부근에서는 더 모아가도 된다. 모아가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추세적으로 더 무너지지 않고 일단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예. 그럼 여기서 지금 추세적으로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좀 쉬어가야 되는 건지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이제 19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이제 1980포인트 수준까지 좀 반등이 들어갔었던 부분들은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가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가격이 싸다, 저평가됐다라는 인식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이제 종목군들이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1880 정도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이제 이번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때보다는 상황이 별로 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장에서 이제 올라올 때 지수보다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좀 많이 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형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군들이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종목이 이미 어느 정도까지 바닥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흐름들이 되다 보니까 지수 역시도 그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올리려면 사실은 이제 그에 따른 모멘텀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지표들을 보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역배열권에서 이제 반등이 들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이제 좀 미세하게나마 박스권에서 좀 갇혀가지고 좀 숨고르기가 좀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대외적인 변수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시 이제 환율이 한 1100원대로 이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급격하게 또 호전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뭐 뉴스라던가 어떤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뭐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종료된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내성을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있는 시장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아주 어떤 그 위축이 되어 있었던 흐름들이 조금 더 이제 숨통이 정도 어느 정도 좀 트였다일 뿐일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춰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1900포인트 이하권까지 떨어졌을 때, 주식을 또 사야 되는 거고,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느냐. 그리고, 이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뭐 2000포인트 혹은 그 이상권까지 이제 상승을 할 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분명히 시장에서 또 소외받는 종목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락을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손절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시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할 때 되면 손절을 하거나 손실을 확정적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같은 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내년도에 주식이 올라와서 좋아지는 종목이라고 확신이 들면 주가가 더 빠지더라도 살 수 있어야 되지만 내년도에도 전망이 없는데 단순히 어느 정도 바닥에서부터 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 과연 앞으로 정말 좋아져서 내가 산 가격 이상까지 올라오고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분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시황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민규 멘토님의 얘기는 결국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종목적으로 조금 집중을 하시되 이제 앞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종목군보다는 내년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 위주로 살펴보자. 그래서 그걸 교체 매매까지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견 멘토님도 역시 그 1900선 부근에서는 강력 매수를 좀 많이 외치셨는데요. 참 이런 부분들은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정부에서 좀 발표가 좋은 게 나오긴 했어요. 내년에 이제 경기 부양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죠? 자, 이거 어떻게 우리 전략을 좀 잡아가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은 뭐 정부 쪽에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얘기들 나왔지만은 사실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본이라든가 여타 다른 나라 대비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 강도가 사실은 좀 약하다라는 거,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내 증시가 약간 소외되고 있는 이유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 대책군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내수 활성화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이 강한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몇 주 동안 보여주는 모습 보였지만은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한번 흘러내리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여름철 봄철에서 여름철 넘어가는 시점에 있어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가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사실 최근에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들은 나오고 있지만은 각 업종별로 있어서는 분명히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거. 각 업종에 있어서 이것이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러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자들 약간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들이 증시에 어느 정도 급격하게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한 대책과 관련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경제 활성화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집권 중간 지점으로 현재 가고 있는 신정부에 있어서 약간의 기대치가 많이 현재 낮아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도 그와 관련된 기대치가 동반돼서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조금 하락 움직임이 가파르게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면서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지수에 영향은 없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현재 목표 의식이 있고 그에 따른 정확한 프로세스가 현재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역시나 업종 섹터별로 확실하게 수혜 종목과 업종을 골라내시는 것이 현재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수혜가 나올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정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불신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강한 경기 부양책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일단 증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선행되고 있다는 것도 정부를 믿지 못하는 즉 주식시장에서도 정부를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히 드러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짧게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이슈 한번 보고 와서 또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굵직한 대외 변수에 갈팡질팡하는 동안 4분기 실적 역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기대했던 것과 달리 대형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12월 초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국내 기업들은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세가 이어지면서 추가적 상승세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분기 기업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만 내년 1분기 및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각 증권업계에서는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놓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국내 증시, 과연 어떤 전략으로 대처해야 할지 잠시 후 4분기 실적 전망과 더불어 관심 종목까지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전격 공개됩니다. 예,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 참 또다시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뭐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좋아질 일만 좀 남아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좀 긍정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민규 멘토님 얘기, 조금 전 얘기와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종목을 워낙 잘 보시니까 종목에 좀 집중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건 이제 조민규 멘토님 얘기고, 워낙 종목을 잘 보시니까요. 시청자분들은 좀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4분기에 이런 실적을 두고 조금 집중해 봐야 될 업황, 아니면 종목, 이런 것을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이어가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그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지수가 이제 올라오는 데 있어서 모멘텀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4분기, 그 다음에 내년에 대한 그 확실한 어떤 기대치라던가 성장이 유효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방송 앞단부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정부의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기대감인 것이지 결과물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것들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4분기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 전까지는 시장의 좀 대외 변수, 그래서 뭐 엔화라던가 뭐 달러의 강세, 그다음에 뭐 러시아죠. 러시아라던가 또 그다음에 유럽에 대한 어떤 그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선물과 현물 쪽에서 어떤 매도 수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4분기 실적이라는 것들이 수면 아래로 지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먹구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좀 거쳐서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쪽에 개별 기업들의 어떤 실적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앞서서 나왔던 어떤 대외적인 안 좋은 것들, 악재들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현격하게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회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종목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하시던가, 아니면 실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보다 확실하게 좀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 쪽으로 접근을 하실 것이니, 이 두 가지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이제 두 가지로 좀 병행해 나가시면 좋겠죠. 내재 가치가 좀 많이 훼손된 종목군들은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하면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좀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줄 거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상승 쪽으로 가게 될 테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분기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주식을 산다라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내년, 올해의 어떤 그 주가에 대한 실적을 감안을 했을 때 올해 추정되는 EPS를 현재 주가로 환산을 해서 시장 대비 평균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매수를 하거나 보유하시는 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도 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안 좋을 것들이 나올 만큼 다 나와 있는 장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들도 철저하게 많이 싼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앞으로 내년도에 대한 이익이라던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에 대한 우울함보다는 내년에 대한 기대치를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업종별 이제 차별화가 분명히 발생을 할 텐데, 업종별로 보면 분기단에서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2015년도 1분기서부터 우리가 실적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 1분기보다 2015년도 1분기가 좋아질 종목, 그다음에 그런 업종,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실적을 우리가 판단해서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최근에 어떤 뭐 배당 관련 이슈라던가 뭐 지주사라던가 어떤
사업 구조 재편과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실적으로만 삼성전자를 얘기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급격하게 깎이기 시작한 시점은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는 완만하게 이제 감소 추세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기저상으로 봤을 땐 3분기 실적이 가장 이제 극명하게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도 당연히 3분기보다는 조금 좋아지더라도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제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거고요. 그럼 내년 1분기, 2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내년 1분기, 2분기가 올해 1분기, 2분기보다 좋아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건 5월달 이후가 지나서부터 실적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기존에 있었던 다른 배당 관련 이슈라던가 어떤 사업적인 재편 뭐 이런 부분들 다 제외하고 실적으로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동일한 관점으로 다른 종목군들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학업종을 볼 때도 실적이 가장 안 좋았었던 분기가 언제였었는지 그래서 그 기조가 언제부터 좋아질 수 있는 턴어라운드의 저점을 이제 잡는 구간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업종은 정유업종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고, 기업에 대한 어떤 주가 하락도도 컸었지만,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하고, 이제 반등이 들어가면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정유나 이제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주가적인, 하락이 좀 진행된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로, 동참을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점기 멘토님 참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업황을 선별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요 앞에 얘기보다는 정유 쪽이 좀 좋다는 그 얘기에 더 집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조민규 멘토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제 어떤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런 물고기를 잡는 방법들을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런 의미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신경 멘토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년 동기보다 좀 직전 분기에 좀 좋은 종목들을 한번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강하게, 네.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그러니까, 이 실적 안 좋은 건 분명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 실적은 안 좋지만, 이런 대응 전략으로 어떤 좀 업황까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주식 투자하실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용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몇 % 증가, 감소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들으시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 즉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유로 작용하기는 조금은 역부족일 수 있다. 아무래도 작년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일회성 비용 및 약간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용 처리 관련된 부분이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종목군들이 그와 관련된 비용 처리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와 관련된 비용 처리가 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의 4분기에 실적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예상치가 하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졌다. 따라서 이 종목이 실적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시점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몇몇 업종,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3분기가 4분기보다는 실적이 좋습니다. 즉 4분기는 3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은 곳이 대체적인데 만약에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영업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일회성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실적이 개선됐다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단순히 수치상으로 나타났던 실적 대비해서 더 크게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핵심 포인트겠고 두 번째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3분기도 좋았는데 4분기도 더 좋았다. 그 의미는 3분기에서 4분기 그리고 내년도 1분기까지도 이와 관련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확률적인 그러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대비 4분기 실적 개선주가 곧 다시 말해서 2015년도 성장 기대감, 즉 상반기까지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유효한 종목이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쪽에서 아무래도 여러 종목군들에 대해서 내년도 실적 전망치를 예상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를 하시고 그 중에 있어서 내년도 실적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군들을 골라내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군들 찾자라는 것을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간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최근에 배당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갖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지만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배당 정책 같은 경우에는 쓸모가 없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실적이 개선세를 보여줘야지만이 꽤 의미 있는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 전반적으로 3분기 같은 경우는 환율 영향에 따라서 안 좋았다라는 약간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은 4분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핑계거리가 없다라는 거, 주가 하락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4분기 실적보다는 2015년도 성장과 관련된 얘기 드렸는데 그 중심에 있을 업종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돈을 쏟아붓거나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혹은 정부에서 여러 나라로 진출을 도와주는 업종과 종목군들이 2015년도 큰 폭의 성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유경제 국가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부 테두리 안에서 모든 업종과 기업군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 및 그에 대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그 관련된 산업군들에 대한 수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에 대한 주가 반영은 내년도 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부터는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움직임을 먼저 하셔야지만이 1월달 그리고 2월달 비교적 큰 폭의 단기 상승을 노리실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두 분의 얘기가 어느 정도 좀 일치점이 있는 부분은요, 일단 종목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옥석이 있는 종목들이 있다. 옥이 있는 종목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조민규 멘토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낙폭이 과했지만, 또다시 좀 턴할, 정유주 쪽을 좀 보자고 얘기를 하셨고, 조금, 심기현 멘토님께서는 약간 좀 두리뭉실 했었지만, 정부 육성산업 섹터 쪽을 보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요렇게 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통신, 엔터, 그 다음에, 이 핀테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관련주들을 아마 내년쯤에 이제 정부의 육성산업이라고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통신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봤을 때는 약간 규제산업입니다. 아무래도 단통법이 사실 통신업종을 살려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통신업종을 약간 제재하려고 했던 것이 약간 좀 잘못되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통신 3사에 대한 제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핀테크라든가 약간은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약간은 첨단 산업 및 새로운 금융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대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 관련된 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그에 따른 경쟁력을 수출을 해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고부가가치 산업, 돈이 크게 남는 산업으로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그 관련된 산업군에 있어서는 정부가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정부 육성과 관련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역시나 최근에 보안과 관련된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 기업, 즉 방위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정부에 있어서 지원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군 주도하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군사력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꽤 영향력이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미래에는 어느 정도 자주 국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 자금이 단순히 2015년도 한 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2020년도까지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 있다는 거, 꾸준하게 대규모 자금 유입만큼 주식시장에서 호전승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및 그와 관련된 전투기 사업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해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목군들이 한 번쯤 크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좀, 테마성별로 좀 순환매 차원이 돌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우선은 테마라고 볼 수는 없고 아무래도 하나의 산업으로 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섹터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의 의견은 일치합니다. 종목적으로 접근해 봐야 되는데 큰 업황으로 보면 정유,
그리고 신기훈 멘토님은 보안, 방위산업, 정부 정책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 쪽을 순환매 차원으로 좀 보자. 선순환 구조로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는 뭐 여기서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보다는 종목이라는 얘기를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12월 23일 화요일이죠. 막상막하 투명주 시즌2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님 포트폴리오입니다. 종목 많습니다. SFA, 유니테스트. SFA가 오늘장 1.5% 상승하면서 현재 16.9%고요. 예, 이게 맞나요? 자, 그리고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기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2종목 편입되어 있는데 GS 리테일이 오늘장 0.58% 상승 마감하면서 4.4%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자, 조민규 멘토의 네페스가 8.2%로 어제 이어 2위 기록하고 있고요. 정재용 멘토의 SME 6.8%로 상위권 지키고 있습니다. 자, 4위는 신기현 멘토의 GS 리테일이 4.4%, 5위는 오현진 멘토의 녹십자가 2.5%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예, 조민규 멘토네요. 역시 유니테스트가 16.9%의 수익률로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거 좀 잘못 나간 것 같아요. SFA가 아니라 유니테스트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역시 조민규 멘토님이 21.7%로 누적 수익률 1위고요. 2위는 이정수 멘토가 13.5%로 누적 수익률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민규 멘토님 많이 나옵니다. 그죠? 참 계속 나오시네요. 그죠? 유니테스트가 100%의 확정 수익률로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이 등장한 조민규 멘토님, 축하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기 싫어도 계속 나옵니다. 그죠? 예, 조민규 멘토님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유니테스트가 또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거 시청자분들이 쉽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따라가 본다면 어느 정도 구간을 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까? 사실상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8,000원대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니테스트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운 영역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당한 대응 방법을 좀 방송상에서 이제 또 마무리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편입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제 유니테스트 얘기했을 때가 2,000원, 50원, 2,000원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장중에 이제 10,000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400%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유니테스트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이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가는 분명히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테스트 어떤 뉴스라던가 공시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수주가 연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내년도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주가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가격권에서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접근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차익 매물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고생하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12,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 부분이라던가 어떤 기업에 대한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매수를 추천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종목을 좀 볼까요? 다른 것도. 예, 네페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네페스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편입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6,000원대, 편입을 했었다가 이제 방송이 개편이 되면서 이제 다시 좀 비싼 가격에 재편입을 하면서 지금 8%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네페스도 작년도 실적 안 좋았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 안 좋았습니다. 3분기 때 흑자로 돌았고요. 그다음에 4분기 때가 3분기 때보다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내년이죠. 내년도가 이제 많이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10,000원 정도권이면 기술적 저항 구간에 한번 도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끝이 아니고 이 정도가 되면 다시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면서 조절해 나갈 걸로 나가려고 전략을 좀 세워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뭐 손절가가 한 6,8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7,40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여전히 뭐 메리트 있는 가격권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은 유닛 테스트보다는 네페스 같은 종목이 좀 조정을 보여줄 때 저가 매수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SFA 한번 볼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장중에 올랐다가 후반부에 약간 좀 밀리면서 1.5%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SFA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한 1조 가까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대형주만큼 움직임이 좀 더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기업에 대한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FA도 마찬가지고 네페스 같은 경우도 약간 뭐 올라왔거나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방송상에서 편입했었던 가격들보다는 뭐 엎치락 뒤치락 좀 하고 있는 가격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조정 시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닛 테스트는 이제는 우리가 고점에 얼마큼 잘 팔아먹느냐, 요게 좀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SFA나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사서 내년까지 좀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대할 만한 좀 높은 수익률을 달성시킬 만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뭐 워낙 조민규 멘토님이 종목을 잘 보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장기적 상승이 가능한 종목군들 위주로 늘 안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시고요. TV를 통해서 조민규 멘토님 얘기를 계속 경청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민규 멘토님보다 조금 더 잘생기신 심기현 멘토님께 이제 AS를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심기현 멘토님 종목도 굉장히 중장기적 굉장히 안정성 있는 종목들만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 에이스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뭐 전체적으로 조금 수익률 안 좋은 종목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파트론인데, 사실 최근에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은 종목별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종 내에서도 약간은 좀 순환 매적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최근에 한 2달 동안 강했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약간 좀 어느 정도 하락 움직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2달 동안 약했던 종목 위주로는 좀 급등세에 나오면서 약간 IT 부품 업종 내에서도 순환 매적인 움직임, 그리고 각 섹터별로 약간씩 좀 다른 행보 움직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4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내년도 거래처 확보와 그와 관련된 기대감은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손주가 관련된 가격 어느 정도 데드라인이 조금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만약에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홀딩 전략은 어느 정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쯤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편입한 이후에 약간 좀 지지부진해갖고 약간 매도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영입니다. 물론 이 종목도 손절가, 개인적으로 손절가는 좀 짧게 잡는 전략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과 관련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앞서 얘기해 주셨던 유니테스트와 비슷한 검사 장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대세 상승과 관련된 기조는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고영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홀딩 전략 유효할 수 있겠고, 아무래도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9시부터 3시까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3에서 5%대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한 2에서 3%대 매도 전략 및 손절 전략 유효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 그냥 사셔갖고 어느 정도 한 개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시고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기존 대비해서 더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파트로 고용하는 종목 쪽 홀딩 전략 유효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시점 우리 소비 패턴에 있어서 분명히 변화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 변화 요인에 따라서 중심에 있는 종목이 GS 리테일이라든가 BCF 리테일 같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편의점이 그냥 물건 사는 그러한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다라는 거, 복합, 융합, 쇼핑 관련된 매체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세 종목 다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종목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시고요. 신규 멘토님도 워낙 종목을 좀 잘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 포트의 안정성을 늘 가져가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시청하면서 엑기스만 쏙쏙 뽑아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분의 새로운 종목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민규 멘토님부터 오늘 들고 오신 히든카드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종목군들을 좀 이렇게 방송에서 좀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면 좋을까, 항상 이제 저희 전문가 같은 멘토들은 항상 고민을 하지만, 종목을 한번 쭉 돌려보니까 사실 장이 좀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단기적으로라도 주가가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방송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은 시장이 아닌가로 좀 판단이 드는데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뭐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좀 그러한 관점으로 좀 긴 시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좀 편입을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우주 일렉트로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고, 제가 탐방을 갔었던 화면도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보여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휴대폰 부품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됐던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부터 좀 회복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악의 업황은 어느 정도 좀 피해가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 업황 중에서 이제 관련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사업 내용은 이제 스마트폰, 그 다음에 관련된 디스플레이 기기 쪽에 커넥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초정밀 커넥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매출처가 지금 전반적으로 기존에 이제 국내 업체, 뭐 삼성이라던가 LG 쪽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점진적으로 중국 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삼성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예전만큼 좋은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매출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매출에 대한 하향 부분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올해서부터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내년 정도가 되면 이제 의미 있는 숫자가 달성될 만큼 자동차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좀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제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회사가 지금 어느 방향 쪽으로 가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 방향이 과연 회사가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업체 쪽에서 이제 해외 업체 쪽으로 다변화될 수 있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제 부품 사업이 매출처가 이제 다변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IT 쪽과 관련된 어떤 커넥터와 관련된 부품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매출도 IT 플러스
플러스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IT 업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흐름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에 대한 그 부품이라던가 이런 커넥터 쪽은 조금 더 성장하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이 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가 PBR로 한 0.8배수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건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4,000원 정도의 어떤 주가를 현재 주가가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재 가치가 16,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산다라고 하면 실적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그냥 보편적인 실적만 낸다라고 했을 때 16,000원 이상에 대한 기본적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매매에 대한 좀 전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매수가는 14,0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1, 2% 정도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를 해봐도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BR로 기본적 내재 가치를 확인하는 16,000원 정도 1차적인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는 12,200원 정도로 좀 넉넉하게 잡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내일장에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주 일렉트로에 대한 얘기 상세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4,000원이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일단 목표가는 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200원을 좀 넉넉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견 멘토님도 오늘 히든카드 제시해 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같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국항공우주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거, 뭐 오늘도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번 연도 그리고 내년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한 달 정도, 한 두 달 정도에 있어서는 주가가 상승이 아닌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하락세가 나왔다는 거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꺾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개별 종목의 악재, 그리고 개별 종목의 악재라고 하더라도 한국항공우주가 실적이 안 좋아질 만한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하락했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및 그리고 추천에 대한 이유를 들 수가 없겠지만은 다른 외부 환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약간은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은 짙어지면서 주가 하락했다라는 거, 그와 관련된 부분이 완화되어 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어쨌든 간에 펀더멘털을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악재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항공우주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가 약간은 좀 갈팡질팡하는 움직임 보였다라는 거, 하지만 최근에는 그 목표 의식이 확실하게 지금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점 미뤄봤을 때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하락세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나왔고 개별 악재가 터지면서 그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는 항공우주에 대해서도 매도 폭탄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성 속에서 하락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라는 거, 매도 폭탄과 관련된 우려감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그와 관련된 우려감 속에서 수급을 어느 정도 약간은 좀 관망했던 그런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현재는 분명히 주가 상승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뭐 잠깐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군사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거,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항공우주의 경쟁력이 높아져야지만이 우리나라에 관련된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안정성과 그리고 안정성뿐만이 아니고 수익성 관련된 부분도 겸비했다라는 종목으로 인식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종가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내일장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단기 목표가 설정은 4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0원 잡으신다라고 한다면은 큰 무리 없이 투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7에서 6%, 6에서 한 7% 정도의 추가 상승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매수가, 39,850원이고요. 목표가 43,000원, 손절가 3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메모 잘 해두셨다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주 일렉트론을 보면 배당 성향이, 좀 좋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연기금에서 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의결권 행사를 좀 한다면, 올해 배당이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분기부터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었고요. 3분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는 흐름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으로 좀 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근데 뭐 배당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주디렉터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상당히 좀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그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이 좀 불확실하지만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보다 주가가 좀 싼 국면에 또 와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좋아지는 방향 속으로 지금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에서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연기금에서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 우주 일렉트로에 대한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꼬집어 나간다면 충분히 배당 매력도도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제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뭐 이제 상승 끝났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좀 재반등 구간에 좀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그 외국계 쪽에서는 좀 팔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자, 그렇다면 요게 지금 아직은 좀 자리대가 애매모호한 자리대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요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좀 풀어보자라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네. 정책적으로 추가적으로 뭐 특별한 모멘텀이 좀 더 있나요? 우선은 뭐 수급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지만은 기관 중심으로 해서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그리고 기금 쪽에서도 어느 정도 매수 움직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간 대형주 중심의 장세 흐름이 만약에 나오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말 기관의 수급에 대한 영향력은 분명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힘겨루게 하는 종목 흐름에 있어서는 기관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은 미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해서 냉전 시대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동북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해서도 그 관련된 여파는 어느 정도 비켜나갈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국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한국항공우주 앞서 말씀드린 수익성과 관련된 실적 개선폭도 상당히 기대치 어느 정도 충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저점 44,000원 대비해서 현재는 4만원대 이탈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으시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신 두 분 다 예우입니다. 이런 얘기는 뭐 정말 좋다는 얘기죠. 두 분 다 시장에 대해서 눈치 정말 잘 보시고, 그리고 시장 정말 정확하게 잘 보시고, 종목까지 잘 보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 종목 또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